구남매 중 7째였던 그는 지난 2015년 실종됐습니다. 4일날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야, 그럼 빨리 얼른 신고를 해라. 이혼 뒤 혼자 힘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동생, 그리도 사랑했던 두 아들만을 남겨둔 채 김주철 씨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5월 1일 오후 2시 52분경 용인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빠른 걸음으로 나서고 있던 김주철 씨. 실종자는 15년 5월 1일 16시경에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전체에게 아이들을 맡긴 후 18시 11분경에 서울 종로구 명륜 2가 소재에 건방 앞에 CCTV가 있어요. 서울 종로구 명륜 2가 일대, 그는 한 상가 앞에서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2일 09시 28분경에 차를 타고 강원도 동해시로 이동합니다. 집을 떠나고 하루 뒤인 5월 2일 김주철 씨가 찾은 곳은 평소 스킨스쿠버를 함께 즐겨온 해병대 선배의 집이었습니다. 해병대 선배의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치고 그의 다음 목적지는 양양에 있는 단골 스쿠버 샵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오신 적이 있었어요? 보통은 전화하고 오죠. 마지막으로 확인된 김주철 씨의 위치는 강원도 인제였습니다. 21시 20분경에 인제읍에 있는 가야리 부근에 실종자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집니다. 인제읍 가리의 한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 기지고,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김주철 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CCTV 그 두 군데 다 찍혔더라고. 근데 그 중간에서 이 차가 없어졌는데 보니까 내가 뒤따라온 게 뭐랬으니까 경찰이 나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당시 주행 중이던 길이 1차로여서 한동안 김주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뒤따라 달렸던 목격자의 트럭. 실종 당일 김주철 씨의 차량은 31번 국도를 따라 달리다 송호 횟집 간판 앞에서 우회전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길 끝엔 해암산이 자리해 있습니다. 김주철 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연결됐던 기지국은 바로 이 송호 횟집 간판이 있던 그 길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꺼진 거하고 분리한 건 틀립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 꺼진 게 아니고 강제 분리 조치한 거예요. 실종 당일인 5월 3일 오후 6시 19분경 송호 횟집 간판이 서 있던 길로 향했던 차량, 그로부터 3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2분경 김주철 씨의 휴대전화에서 배터리가 인위적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5월 1일 용인 집을 나섰던 김주철 씨와 마주친 이가 있었습니다. 나 그날에서 버스 타고 갈 거니까 매형 차로 나가서는 나 버스 타는 데까지만 데려다 줘. 서울에 를 만나러 가야 돼 그러더라고. 취미가 같아 실종되기 몇 해 전부터 김주철 씨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철진 씨였습니다. 김주철 씨 홀로 떠난 줄 알았던 여행은 5월 1일 이 씨를 만나면서 시작이 된 듯 보입니다. 동해에 있는 해병대 선배의 집을 나선 뒤 양양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된 김주철 씨는 그곳에서 단골 스쿠버샵에 들렀습니다. 웃으며 가게를 찾아온 김주철 씨 곁에는 여전히 이 씨가 함께입니다. 백민과 같이 있다가. 북한에서 탈북했다 얼핏 그렇게만 얘기 들었어. 리철진, 알고 보니 지인 이철진 씨는 북한 출신이었습니다. 김주철 씨가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났던 여행을 내내 함께한 이 씨. 그래갖고 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형님이랑 같이 있냐 그랬더니 형은 거기서 뭐 주문진에서 지인을 만나서 하루 더 있다가 온다고 나 먼저 가라 그래서 자기는 집에 올라왔다. 김주철 씨와 헤어졌다던 이 씨는 인제에서도 함께였습니다. 그날 오후 6시 19분경 송호 횟집 간판이 서 있던 길로 들어섰던 차량은 그로부터 10시간 뒤 다시 CCTV에 포착이 됐는데 그 안에 한 사람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철진 씨였습니다. 처음 김주철 씨와 만난 일조차 없다던 이 씨는 경찰이 함께 있던 증거를 내민 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기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서 지인은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이제 텐트하고 빌려서 산에 들어갔다. 떡을 찔 때 쓸 솔잎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말에 김주철 씨가 어떤 산으로 데려간 것인데 이 씨는 평소에도 길을 잘 헤매는 편이라
그날 갔던 그 산의 위치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 김주철 씨와 함께했던 사실을 바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던 이 씨. 처음부터 나를 지금 살인자를 해가지고 타겟을 해가지고 그래. 첫날부터 와가지고 저 주철이 죽여서 어디다 묻어. 나는 걔하고 그래. 같이 놀러 간 것도 죄가 되는 거고. 그가 솔잎을 따러 갔다던 곳. 이 씨가 친구인 김주철 씨를 홀로 두고 왔다던 그 어떤 산은 북으로 민통선과 접해있는 대암산입니다. 당시 대암산은 군시설도 있지만 희귀 동식물을 보존해야 해서 계곡 입구를 항상 지켜보는 감시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날만 녹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날만. 하필 실종 당일 부슬비가 내려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CCTV가 먹통이 됐던 겁니다. 이 CCTV를 중심으로 양갈래로 벌어지는 산길. 오른쪽은 대암산 허리춤 길이고 왼쪽이 대암산 다소골 길인데 이철진 씨는 이 중 왼쪽 길로 산을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날 주철 씨와 함께 텐트를 쳤던 장소를 이 왼쪽 길의 끝에 있는 마지막 다리, 그러니까 11번째 다리라고 주장했다는 이 씨. 그런데 이 산 쪽에서도 조금씩 흐르는 물인데 이게 빠지지를 않아서 365일 저희가 완보는 항상 물이 있더라고요. 밤 11시 무렵 함께 잠이 들었다 새벽녘 먼저 눈을 떴다는 이 씨. 새벽 2시에 나는 소리 깼어. 일어나 보니까 실종자가 잠을 자고 텐트에 자고 있었다. 깨우니까 일어나지 않았다. 술에 취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왔다. 이런 진술입니다. 함께 가자고 여러 번 재촉했지만 김주철 씨가 같이 가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떡집을 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먼저 서울로 향했다던 이 씨. 그런데 김주철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기지국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강제 분리되고 나중에 보니까 한번 꺼졌다 켜졌는데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뭐 인터넷 그런 데 접속한 게 아니고 그게 핸드폰을 초기화시키려고. 예. 그의 휴대폰에 심상찮은 일이 생긴 건 오후 7시 22분이었습니다. 계곡으로 향하던 김주철 씨 일행이 탄 차량을 목격자가 본 때로부터 불과 1시간여 뒤였습니다. 그때 이미 살해됐다고 봐야죠. 범행은 들어가고 바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고. 결국 김주철 씨 실종 19일째 살인 혐의로 체포된 이 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걸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이 씨는 돌연 묘한 말들을 꺼냈던 걸로 확인됩니다. 술 먹고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느냐 100% 맞구나 이제 확신을 했던 건데 체포 시간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풀려버린 거죠.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하면서 경찰은 끝내 그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알고 싶음을 많은 부분 해소해준 이는 김주철 씨 해병대 선배인 김혁 씨였습니다. 그래서 왜 주철이하고 갖고 와졌냐? 얘가 스쿠버를 갈 때 애를 데리고 갔었어요. 다이빙 하다 보면 걔 누군가도 케어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 지가 물에 들어갈 때는. 그럴 때 이제 네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친하게 된 거예요. 아들 때문에 더 빨리. 그 놈이 처음에 이제 그 얘기가 긴데 자기 아버지가 대빵이야. 난파 간첩 교육시키는. 북한 출신의 리철진. 이 씨는 북쪽에서의 자신의 출신과 화려한 배경을 늘 자랑해왔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이제 확인을 할 것 같은데. 당연히 확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 사람도 관련이 없고 이제 우리가 이철진 씨의 과거인 리철진에 대해 확인한 이유는 그 거짓 이력과 김주철 씨 실종 사이에 큰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원자가 대학병원장하고 그룹 그 당시 회장. 탈북한 다음해인 지난 1997년부터 한 대학병원에서 기능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던 이 씨. 이철진 씨는 자신의 삶이 풍족한 이유로 병원장과의 인연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아들이잖아. 얘가 그래서 넘어간 거야. 그것 때문에. 수철이가. 김주철 씨에게 자신이 다니는 대학병원에 있는 부대 시설들을 운영해보라고 권했다는 이 씨. 형식은 공개 입찰이지만 이 씨의 인맥 덕에 사실상 낙찰이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는 김주철 씨.
특히 그가 공들여 준비했던 건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권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당 거래를 범행의 동기로 본 경찰은 김조철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누군가에게 총 5억 원을 송금했던 김주철 씨.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은 지인 이철진 씨 아내였습니다. 저희들이 계좌 추적했을 때 확인된 건 5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종자하고 주고받은 실종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실종자는 독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여행을 가기 전에 심하게 돈을 달라고 다툰 적도 있고 실종자가 자꾸 돈을 독촉하자 갑자기 여행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김주철 씨로부터 큰 돈이 전해지던 그 무렵 이 씨는 자신의 아내의 명의로 종로구에 있는 5층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이제 답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인데요. 저희가 김주철 씨를 찾고 있습니다. 좀 여쭤보러 왔어요. 그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고. 예. 아니 그때 행적 관련해서 왜 거짓말 하셨어요? 처음에 텐트는 치셨어요? 선생님 장례식장 입찰 자격도 안 되시는데 왜 그 입찰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애들은 아빠를 잃었어요. 애들은 누구 저한테 뿌리시게. 그래도 이 질문은 해야 합니다. 끝까지 같이 계셨던 분이니까 저희가 어딜 좀 수색하면 좋을까요? 어디 가세요? 선생님 저희 내일 수색하고 다시 찾아올게요.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디기만 한 성과. 그럼에도 경찰이 산에 대한 수색을 포기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딱 물어봤거든요. 물이냐 산이냐. 근데 물에서는 진실 반응이 나왔고 산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거든요. 산에서 핸드폰이 초기화됐고 둘이 들어갔다 또 혼자 나왔고 살해된 건 분명히 산이 맞는 곳이고 그게 최고 핵심적인 거죠. 김조철 씨를 두고 온 위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11번째 다리를 고집했던 이 씨. 그것의 거짓 여부를 지금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김조철 씨가 남긴 유일한 흔적. 그의 휴대전화에서 배터리가 분리될 때 수신된 그 마지막 시그널을 다년간의 기지국 연구로 산악 구조에 성공해온 최종찬 이사가 지금부터 읽어내려 합니다. 별표 1, 2, 3, 4, 5, 6 우물정 이렇게 누르면 내 핸드폰이 지금 수신하고 있는 기지국 번호가 나옵니다. 고유 번호 351번. 이것이 2015년 사건 발생 당시 김주철 씨의 마지막 시그널을 수신한 기지국의 번호입니다. 그런데 기지국을 살펴본 전문가가 이내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 기지국은 지향성 안테나이기 때문에 도로 양쪽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원활한 통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계곡 쪽을 향하는 이쪽 전파 수신 환경은 의외로 몇백 미터가 되지 않습니다. 이철진 씨는 그날 저녁 무렵 김주철 씨와 함께 11번째 다리 위에 텐트를 쳤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351번 기지국의 신호가 잡혀야 합니다. 먹통이네요. 먹통. 완전 먹통. PCI하고 그 번호 뜨는 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 주철 씨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항상 반대로 얘기했던 이 씨. 그래서 우리는 그가 산에 올랐다던 왼쪽 길의 반대편 길로 향했습니다. 336인데 여기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마지막 기지국 351번. 수많은 시도 끝에 또 잡혔다. 351번. 김주철 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연결됐던 그 기지국입니다. 보이지? 네. 351번 기지국의 신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무덤 곁이었습니다. 또 다른 무덤가에서 또 희미하게 351번 기지국의 신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고집한 11번째 다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던 소나무가 무덤가 주변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떡을 찔 때 쓸 솔잎을 구하려고 김주철 씨와 함께 산을 찾았다던 이 씨의 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